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 이들은 때론 예상치 못한 극한 상황에 맞서 싸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직업은 인간 한계의 도전이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거대한 공사 현장에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 지금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에는 극한 직업의 승부사들이 있다. 바위를 뚫고 폭발을 하고 소리 없이 도심 지하를 뚫는 사람들. 지금 지하 30m 막장에서 지하철 터널 공사와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오전 6시 40분.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 익숙한 국민체조 음악이 새벽을 깨운다. 지하철 7호선 현장 사무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안전모 착용 상태는 좋은가? 안전 복장 착용 상태는 좋은가? 안전화 착용 상태는 좋은가? 보통 직장인의 출근 시간보다 두어 시간 이른 그 시간에 지하철 공사 현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박수 시작! 20여 분의 아침 운동으로 아직 채 깨지 않은 몸을 깨우고 아직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내본다. 전체 함성 감지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뭐 아침에 간단한 한 10분 20분 체조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 간에 서로 동지에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아침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7시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아침 교대조인 직원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리프트카에 오른다. 지상과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리프트카다. 일종의 엘리베이터인 셈이다. 리프트카 안에 선 사람들. 매일 타는 일이지만 지하로 향할 때면 늘 긴장된다고 한다. 지하로 계속 내려가는 리프트카. 잠시 후 이곳 직원들이 지하 막장이라 부르는 터널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지상으로부터 37m 지하 막장. 이곳이 그들의 작업장이다.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701 공구. 부천시 온수에서 부평구청 구간까지 상하행선 4개 터널을 뚫고 있다. 총 공사 비용만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1년 완공 예정이다. 지하 37m 막장 공사 현장에 들어서자 대형 장비들이 굉음을 내고 있다. 중장비 차량이 쌓인 돌더미를 입구로 쉴 새 없이 옮긴다. 그리고 돌더미가 담긴 거대한 박스가 지상으로 옮겨진다. 지상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로 한 줄기 빛이 보인다. 하지만 이곳 외에는 빛이 드는 곳이 없다. 그래서 늘 지하 막장엔 조명등이 켜져 있다. 그 빛의 의지에 터널 벽면 안반에 구멍을 뚫고 돌이 떨어지지 않게 시멘트를 뿌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모두 특수 대형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다. 과거에는 인력에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건설 현장에 많은 장비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인한 그러한 사고들도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그 장비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총 10km 정도를 연장 공사하고 있다. 701 공구의 경우 산과 가까운 고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큰 바위, 즉 안반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화약으로 발판을 내 터널을 뚫는 일명 나튼 공법으로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널당 하루에 한 번씩 발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30% 정도. 보이는 곳이 터널의 현재 작업 지점이다.
막힌 터널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 즉 안반이다.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갈라져 있는 바위. 어제 발파 후 모습 그대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막장 관찰. 발파로 인해 터널의 변형이나 집안 침하 등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10여 개 항목을 꼼꼼히 측정하는 것이다. 그 후 현장 소장이 안반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표정이 좋질 않다. 상당히 전리가 많아졌어. 근데 어차피 타입 변경이 오니까 그렇지. 타입 변경이 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전리, 안반에 갈라진 틈이 많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공사 중 돌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전체적으로 이 안반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실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낙반, 소위 말하면 이제 돌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전 위험성이 좀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작업할 때 좀 더 조심하라. 안반의 상태에 따라 그날 화약량이나 발파 방향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가 치밀하다. 그 후 측량 기사들이 투입된다. 거기 센터. 빨간 점이 벽면에 찍어진다. 바로 화약이 투입될 위치다. 기측을 통해 화약 투입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을 매핑이라 한다. 밖에 3조 노라. 측량을 하는 조연기 대리의 표정이 사뭇 긴장돼 보인다. 나툼 공법의 경우 화약의 양과 넣는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이제 선형을 지하철이 다니는 최대한의 선형을 맞추는 것이고 주는 그가 되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되는 건 여굴량을 줄이기 위한 발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화약을 넣을 위치가 정해지자 거대한 장비가 시동을 건다. 전보 드릴이라는 특수 장비다. 무게 19톤의 전보 드릴은 두 개의 팔에 비트가 달려 있다. 그래서 바위나 돌같이 단단한 물질도 4, 5m 깊이까지 뚫을 수 있다. 안반에 화약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 작업을 바로 이 전보 드릴이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한치 오차도 없이 표시된 부분에 정확히 맞춰 구멍을 뚫어야 한다. 화약을 넣을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천공이라 부른다. 오늘은 유난히 안반이 단단하다. 비트를 이용해 구멍을 뚫을 때 물을 분사해 안반을 약하게 만든다. 때로 이 과정에서 바위가 갈라지기도 한다. 그럴 때면 바로 눈앞에서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구멍을 뚫으면은 밑에 부분에는 쓰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약하기 위해서 구멍을 일단 막습니다. 그 막는 관계에서 이 안반에 타격이 가하면 돌이 낙석이 발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막는 작업 시에 조금 위험합니다.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 천공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엄청난 굉음과 낙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지하 37m의 터널 공사 현장이다. 한편 그 시각 지상에서도 발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는 한 대의 차량. 차의 앞과 뒷면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다. 빨간색의 화라는 글씨, 바로 화약을 수령해 오는 것이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현장 경험 30년의 김준수 주임. 차에서 내려 곧바로 창고의 문을 연다. 화기엄금, 철조망, 뭔가 위험스런 분위기. 화약은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위험 물질이다. 끌고 들어와 하나만. 그래서 화약류 취급 기사 자격을 가진 김준수 주임만이 운반 관리를 할 수 있다.
가격뿐만 아니라 화약의 양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폭약은 그날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수령해가지고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량만 가져와야 됩니다. 701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약의 종류는 두 가지. 폭약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에멀전 폭약이다. 이걸 암을 파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긴 모양의 하얀 폭약은 좀 더 정밀한 역할을 한다. 폭약이라 그래가지고 암반을 균일하게 파괴하는 폭약입니다. 경력 30년의 베테랑 김준수 주임. 매일 화약을 운반하고 만져왔으니 이제는 무뎌질 만도 하였만 화약을 다루는 일은 그렇지 않다. 아, 그때는 많이 떨렸죠.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한번 나와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불안하고 뭐 그랬었어요. 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게 좀 겁이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김준수 주임의 확인 후 화약은 발파에 필요한 양만큼 지하 막장으로 옮겨진다. 화약을 운반하는 리프트칸, 긴장이 오른다. 이미 화약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는 끝나 있다. 차징카라는 특수 차량이 인부들을 높은 위치까지 옮겨준다. 화약이 인부들에게 전달되고 천공을 한 구멍에 화약을 넣는 장약 작업이 이루어진다. 1.5m 정도의 깊게 뚫린 구멍 안으로 화약을 넣고 막대기로 자리를 잡아준다. 화약에 이 내관을 딱 껴갖고 천공된 구멍마다 빠짐없이 화약이 투입되고 그 후 고착제를 함께 넣는다. 화약과 잘 섞여 폭파 시 발파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소음도 줄일 뿐더러 그다음에 이 화약이 터질 수 있는데 최대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장약 과정이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다. 장약 후 나와 있는 긴 줄을 연결하는 김준수 주임. 바로 뇌관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화약을 폭발로 이끄는 장치로 과거엔 전기 뇌관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공사장 안의 각종 전기 시설로 인해 발파 후 터널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준수 주임도 현장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에는 전기내관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전에도 사고가 난 예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막장에 들어오는데 전기가 440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류가 누설이 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전기 내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주임의 작업이 끝난 후 막장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현장에 있던 장비와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발파에 앞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막장의 조명등도 모두 걷어진다. 터널 발파가 있을 경우에는 4개 막장의 모든 작업자들이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발파로 인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장 반장이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한다. 지금 철수 중이니까 다른 데로 연락을 좀 줘. 중장비 기사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는 사인을 보낸다. 손기원 반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터널 현장을 확인한다. 발파는 항상 위험을 조사하니까 항상 확인해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피시킨 다음에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나요?
예.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각 조연기 대리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도착한 곳은 공사 현장과 300m 거리의 도로변. 그리고 뭔가를 설치한다. 진동 소음 측정기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치 안에서 발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반장님 송신하세요. 준비 다 됐어요. 4개의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지하 막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발파를 하지 않는다. 터널 벽면에 설치된 화약과 뇌관. 발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사이렌 한번 올려주세요. 사이렌. 다 올라오셨어? 예, 다 났어. 자. 사무실 사이렌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드디어 김준수 주임이 발파를 위한 준비를 한다. 전달 통신. 충전 들어간다 이제. 준비됐지? 충전 완료. 네, 발파하십시오. 발파 직전 작업자들의 표정에서 긴장이 느껴진다.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발파. 열두 시가 조금 넘어 발파가 이루어졌다. 폭파 불꽃이 짧게 번쩍하더니 작은 돌조각이 튀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폭파 현장에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건 진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어떤 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친다든가 어떤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험도 좀 해봤고, 또 산이 뭐 북락이 돼가지고 매몰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안타깝고 좀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간 동료가 생각난 듯 김준수 주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좀 뭐 마음이 좀 착잡하고 좀 안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자꾸 잊어먹고 좀 즐겁게 일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간히 이제 현장에 막장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랬을 때는 그런 생각이 가끔 떠오르고 그래요. 화약을 다룬 지 30년. 하지만 발파 버튼을 누를 때면 사고 현장이 떠오르곤 한다. 지하 37m 아래에서의 발파. 하지만 그 진동은 지상까지 전달됐다. 과연 기준치 안에서 발파가 이루어졌을까? 조연기 대리가 조심스레 수치를 확인한다. 지금 소음 측정지는 저희가 그 기준이 70dB인데 지금 56dB이 이제 측정되었고, 이제 진동치는 이제 저희가 규정치가 0.3 카인, 지금 측정된 것은 이제 0.09 카인 해서 이제 규정치 이내로 들어와서 발파 진동 및 이제 소음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발파 후 터널 안은 화약연기와 흙먼지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뿌옇다. 먼저 환기구를 통해 지상의 신선한 공기를 투입해 지하 막장을 정화시킨다. 30분 후 발파가 끝난 지하 막장 안으로 김준수 주임이 들어선다.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역시 안반의 상태다. 바위에 벌어진 틈, 전리가 많아 걱정됐던 곳이다. 밤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강해졌는데요. 많이 강해졌는데? 9시, 10시, 11시 방향 신선한 안반이 나오고 있고요. 천단부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용소 없고. 용소 없이 사라졌네요. 그전에 네, 좀 용소 용소가 사라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발파는 잘 된 듯하다. 터널 벽면을 살피는 김준수 주임은 그제야 안도하는 눈치다. 모든 발파는 오후 6시 이전에 끝이 난다.
한 번의 발파로 약 1.5m 터널이 뚫렸다. 이때 거대한 차량 한 대가 등장한다. 페이로다. 발파 후 발생한 돌덩이를 운반해 치우는 중장비다. 24톤 무게의 육중한 중장비. 하지만 좁은 지하 통로를 자유자재로 누비며 돌을 운반한다. 터널 공사 경력 10년. 이종익 기사는 6개월째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폭파 직후 화약연기 흙먼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 가도 그 여건에 현장 여건에 맞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저도 저 같은 경우 여기 한 6개월 넘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도 뭐 차는 크지 이거 길은 좁지 이러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하다 보면 다 되더라고요. 못한다는 것보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되는 거고. 돌이 치워지면 곧바로 터널 모양으로 생긴 철제 보조기구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멘트가 실린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고 뚫린 터널의 벽면에 숏크리트 작업이 시작된다. 시멘트와 급결제를 섞어서 펌프로 강하게 분사해 터널 벽면이 빨리 굳게 하는 과정이다. 화약을 이용한 나튼 공법은 돌, 바위 등 안반이 많은 지형을 뚫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발파 후 낙석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후반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녁 6시 반.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집이 지방인 작업자들이다. 숙식까지 함께하다 보니 유난히 친하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이규사님이 아까 그렇게 험하게 물었어요? 이규사님이 아까 그렇게 험하게 물었어요? 나는 이 정도도 10kg, 5kg 있잖아. 접시씩 5kg, 빈바가지도 10kg. 이번엔 이종익 기사가 시비를 건다. 좀만 뭐 뭐? 만두하고 몇 킬로나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게 문제가요. 이규사님 걸어다니면 밥 먹으러 갈 수밖에 없잖아. 앉아 있어봐 진짜 치질 걸려 치질. 나도 앉아있고 알아. 싶어. 대형 중장비의 소음과 폭파가 있는 위험스런 현장. 항상 긴장해야 하는 막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남들이 모르는 애환도 있다. 야 우리 창문에 에어컨 때문에 창문도 안 열려야? 이런 직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다 보니 한편 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재산 아닙니까? 다른 거보다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그래도 뭐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돌아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못 가고 있네요. 불효하고 있습니다. 모시나 불효하고 있고. 남들이 보면 솔직히 사무실에 있는 곳 아니고 하이칼라가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흙을 묻히고 손에 때도 묻고 뭐 머리가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런 직업들이다 보니까 자부심이 없거나 그러면 좀 하기 힘들죠. 저녁 7시 숙소에 들어선다. 남자들 지금 깨끗하죠? 향기도 좋고. 방자랑을 하다 옷이 쌓인 쪽으로 카메라가 가자 그쪽은 찍지 마시. 얘가 우리 현장에서 몸이 제일 좋아요. 체력을 바탕으로 밑에를 걸어다니려면은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 중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다는 김용진 대리. 처음 취직을 할 때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한다. 처음에 부모님께서 이제 지하철 현장에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 37m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부모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매일 뭐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저도 안전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
거기다 위험스러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이 직업을 계속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도 누구한테 떳떳하게 야, 저 프로젝트는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을 했고 아무 사고 없이 완벽하게 국민들이 보면서 자랑스러울 만한 국가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구조물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게 다들 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교대로 이루어지는 터널 공사. 한밤중에도 현장의 기계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야간 근무자들 역시 지하 37m의 막장에서 지하철을 뚫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지하철 공사 현장. 소음도 진동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과연 소리 없이 도심을 통과해 터널을 뚫을 수 있을까?